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소방심리학 마지막 주차의 마지막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군중심리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 책을 따로 읽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읽고 싶은 분들은 방학 때라든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한적하게 낼 수 있을 때 좀 시간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이 책은 하루에 날을 잡아서 좀 깊이 있게 읽으면 더 재밌어요.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평상시처럼 생활을 하시다가 나이가 훨씬 더 드시거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집단심리학의 영역을 개척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의외로 수업 시간에 다루지를 않고 좀 약간은 덜 소개가 된 감이 있어요. 이 군중, 다시 말해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전체 군중의 이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모습을 담았는데, 한 사람 개개인을 놓고 보면 똑똑한데 모이면 바보처럼 되는 이상한 현상을 눈여겨본 거예요. 저렇게 양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 왜 저 뒤섞여 있는 저곳에서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군중의 어떤 심리, 군중들의 심리는 충동적이고, 여기서 와 그러면 와 가고 저기서 와 그러면 와 가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갑자기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와 찬성 이러다가 갑자기 누가 또 뭐라고 거기도 찬성. 그런데 이 두 얘기가 사실 아예 안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과민하게 반응하고 또는 예민하게 반응해요. 어떤 거냐? 군중이 아닌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여기서 말하는 과민은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뭐야 쟤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데 쟤는 왜 지금 분위기 깨는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어떤 대상이 정해지면 생각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일단 행동을 하고 봐요. 이게 옛날 중세시대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 때 요때 얘기거든요. 야 저기를 공격하자, 습격하자, 저 사람을 죽여라 마라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 이거 하나 세워놓고 이 사람을 죽일까요 말까요 그러면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그럼 사람들이 물건도 집어던지고 먹을 거 막 집어던지고 이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물어보고 죄가 있니 없니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제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잠시만 저의 말을, 이런 건 통하진 않아요. 이 한 가지 대상이 정해지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상했던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한 거예요. 자, 과장된 감정. 만약에 이게 혼자였으면은 이거 별거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모여 있을 때는 굉장히 흥분하고 열받아 하고 이런 거, 과장된 감정. 그다음 맹신과 맹종. 이게 전쟁이나 전투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들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 나를 따르라. 그럼 진짜 따라가잖아요. 이유를 자세히 지휘관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싸우자. 그래, 싸우자. 쭉 싸우잖아요. 그게 목적이 잘못되고 잘되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비관용적 태도.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어요. 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시간이 또 흐르면 또 인정을 해요. 그 똑같은 주장을. 그런가 보다. 그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이러는데 그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비관용적 태도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양면적 도덕성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군중이 다 모여서 나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군중들이 모여서 다 같이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개인이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을 겪었으면은 별다른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이거 대신 좋은 일 하겠지, 이렇게 여길 만한 사건들인데, 군중들한테 그런 사건이 나타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좋은 일 해야 돼. 그 의협심이 발동하고 어떤 뭔가를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이런 게 양면적 도덕성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협심 그리고 정의감은 좋은 쪽의 감정이라고 본다면 나쁜 거.
이거 뭐, 아예 뭐, 이거, 나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 별거 아니야. 괜찮아. 뭐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이럴 수 있는 건데도 군중들 입장에서는 공격이야.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 야, 우리가 가서 죽이자. 뭐 때리자. 뭐 이런 거 등등이요. 이게 양면적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의 결여. 이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제 입장에 굉장히 재밌게 읽은 부분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누군가 하면 뭐 하냐는 거야. 야, 쟤 무슨 말이야? 야, 그냥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다 같이 가자. 이게 사상결이에요. 그 다음에 추론 부족. 당장 10분 뒤에, 2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한번 해보자.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는 아주 나중에 문제고요. 그리고 상상력과 상징, 환상에 따른 움직이며,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군중들을 이용할 때 쓰는 겁니다. 야,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 우리는 이런 미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자. 또 움직여요. 그 미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상징. 우리가 뭐를 정복하면, 우리가 저기를 갈 수만 있으면 우린 이걸 얻을 수도 있을 거야. 뭐 아주 그 군중의 입맛에 맞는 단순하고도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윤리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걸 심어주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 군중은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군인들이 군대를 통솔할 때 많은 이런 걸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점령하면, 어디를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뭐 정의로운 사람, 우리는 역사에 이름이 남고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의 개념이에요. 그 말이 맞기도 한데 지금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중심리 입장에서는 딱 그런 게 하나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위해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군중심리의 이 책에는 이런 게 나와요. 군중을 다루는 열쇠가 3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확언. 지도자는 확신이 없더라도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확신을 심어주는 거. 자신감, 나의 지도자의 자신감을 군중들에게 심어주면 그것이 틀리든 틀리든 맞든 옳고 그런 거 문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또 이게 의외로 현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이 말은 맞아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복되는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반복해서 들은 말이 나와요. 이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어떨 땐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 자, 여기서 말하는 감염은 정서적인 감염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된다. 따르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자. 그러면 그러한 정서가 수많은 군중들에게 퍼져서 마치 우리가 열병이 번지듯이 응원 생각하면 돼요. 응원. 우리 우리 뭐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에 우리 국가대표 응원할 때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나라의 선수가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 감염된다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쪽의 감염이죠. 확언, 반복, 감염이 군중을 다루는 열쇠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군중심리, 구스타브 르봉이라는 사람이 쓴 군중심리를 제가 지금 영상 2개를 할애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제 영상 2개를 할애할 정도로 이렇게 가벼운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진짜 이 수업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옛날에 읽은 책하고 다른 버전의 책을 사서 제가 엊그저께 읽어봤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한 15년 뒤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제가 다른 번역본을 사서 읽어봤는데, 15년 동안 제가 나이가 들고 뭐 사회 경험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너무 감동받은 책이에요. 제가 5월달, 6월달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감동받고 좀
혼자서 막 저 커피숍에서 이거 있다가 웃어서 혼자서 막 웃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저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잠옷 같은 거 잠옷 빨간색 잠옷 입고 가가지고 커피숍에서 혼자서 이거 책 보고 있는데 커피 마시면서요. 저 진짜 박장대소할 수 있다가요. 너무 크게 웃어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저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대학교 때 제가 아는 것도 적었고 겪은 것도 적었을 때 이 책을 그냥 그래 유명하니까 읽었을 때 이거 하고 제가 그래도 조금 살아보면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뭐 주워들은 것도 많고 이러다가 이 책을 딱 보니까 너무 금방 이해가 돼요. 특히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굉장히 말하기 까다로운 거예요. 흑백 갈등. 자,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나타나 뭐 지금 뭐 상점을 털고 뭐 길거리가 완전히 뭐 무법천지가 되고 이렇잖아요. 지금 뉴스까지 보면서 이걸 보니 이 책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책이에요. 근데 소방심리학에서 제가 이걸 왜 소개를 드리냐 이 5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개인보다도 집단을 상대할 때 여러분이 소방관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화재 현장이고 뭐 위기 재난 현장 뭐 난리가 나요. 그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군중들을 여러분이 통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방 활동을 구급 활동이든 그게 뭐 화재 진압 활동이든 그런 활동을 하려 그러면은 군중들을 통제를 해야 돼요. 경찰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집회 시위에 관련된 경찰관이 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아니 집회 시위가 항상 어떻게 또 그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좀 알고 군중을 바라보면 이게 훨씬 안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제복,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한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인지라 본인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이론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거의 200년 전의 얘기예요. 2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리고 2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이 저자가 그걸 관찰을 해서 그리고 본인이 느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된 건데 이게 지금도 이 이론이 맞아요. 이게 뭐 증명을 막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굉장히 시사나무가 커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뭐 기말고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시스템 내에서 자세하게 여러분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